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좌우로 식당이나. 잠시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인권포럼 대표로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입니다. 오늘 북한 인권법 통과 4주년을 기념해서 국회 인권포럼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여러 북한 인권 단체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보신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제 옆에 계신 분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이신 김태훈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자유북한 방송 대표이신 김성민 대표, 그 다음에 북한 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서구 전 통일원 차관님 모셨습니다. 김주일 국제탈북민연대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장님 모셨습니다. 노혜지 남북통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모셨습니다. 엄예린 남북통일당 창당준비위원님 모셨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3월 3일은 북한 인권법 제정 4주년이 되는 날이다. 2016년 3월 2일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날 3일 공포되었는데, 그 당시 국회 제적의원 293명 중 재석 236명이 표결에 참가하여 찬성 212, 기권 24, 그리고 반대는 없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대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엔이 지적하듯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합니다. 그리하여 4년 전 오늘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었으나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토마스 오헤아 핀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해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는 필수 구성원인 검사가 없이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이 되도록 보고서 하나 발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인권 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을 비롯하여 4차례나 북한 김정은과 만남을 가졌지만 북한 인권을 거론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NLL을 넘어와 귀순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닷새만 11월 7일 비밀리에 재갈까지 준비해서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강제 북송하였습니다. 판문점 군사분 개선에 가서야 비로소 안대가 풀려 북한행을 깨달은 탈북하는 그 자리에 벌써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수뇌부가 직접 관여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적법 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고문, 처형 위험이 높은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헌법과 법률 및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제3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대한민국 초유의
중대 인권 침해 및 자국민 보호 의무 위반 사건입니다. 정부는 나아가 2019년 12월 18일 15년 연속 이루어진 제74차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당 제안국에서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빠졌고, 이에 앞서 통일부는 2018년 10월 15일 탈북 기자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단에서 배제하여 시종 대북 불정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8일 하나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는 통일부 장차관 어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고,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2달 만에 굶어 죽은 것이 발견된 탈북민 한성호 모자 애도 행렬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대북 평화 외교는 2019년 2월 하노이 너딜러 직격탄을 맞았다.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 그동안의 대화 국면은 사실상 비핵화서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황이 되었다. 사람이 먼저 달하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을 무시한 가짜 평화로는 결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 세계 인권 선언대로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전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다. 예, 3만 5천 탈북민들은 탈북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과 관련 단체들은 북한 인권법이 사문화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사문화된 북한 인권법을 살려 북한 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하고 북한 인권기록센터 및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정상화하며 북한 인권대사도 조속히 임명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남북의 주요 만남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을 의제로 포함시키고 북한 인권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에 북한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북한 선언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여 책임을 묻고 북한 이탈 주민법 개정 등을 통하여 탈북민 추방이나 탈북민 아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넷째, 북한의 납치 공유 중인 우리 국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송환과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 및 정치범 석방, 자의적 사형, 집행의 중단과 식량 배분에서의 성건에 따른 차별 폐지 촉구, 중국에 의한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등을 계속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다섯째,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여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주도하는 자를 유엔 안보리가 반인도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하여 관련 준거 수집과 국제사회의 공론화 작업을 계속하고 서울의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와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곱째, 정부나 민간단체의 북한과의 협력과 대북 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1975년 서방 국가들이 헬싱키 협정에 의해 공산 국가들을 민주화로 이끌었던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 여덟째, 북한 인권의 궁극적인 개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이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인 자유통일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리 온 통일인 탈북민을 포함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뭉쳐야 한다. 2020년 3월 3일. 차렷.